송은재 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주변 야당에 대한 배려, 또 진솔함, 이 국정 운영 스타일 연일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국회 시정연설을 점에서도 많은 화제거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언제나 대통령이 국회에 오면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대표와 함께 환담을 가집니다. 오늘도 23분 정도 환담을 가졌는데 그 환담회 장소에서 나온 이야기가 재밌습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윤호중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이 대통령 취임 만찬장에서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하던 도중에 활짝 웃었다. 얼굴을 붉히면서 입을 손으로 가리고 활짝 웃었다라고 해서 화제도 되고 또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는 비난도 받고 하는 그 일. 왜 그렇게 웃었느냐? 무슨 이야기 중에 그렇게 웃었느냐?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오늘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또 김치찌개 회동, 오늘 밤 김치찌개 회동을 하자라고 야당 대표에게 제안을 한 것이 거절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도 틀어놨고 한덕수 총리를 좀 국회에서 인준해 달라라는 부탁도 윤석열 대통령이 솔직하게 민주당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 이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송은재 TV 아직 구독자가 아니신 분 혹시 계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그 커피를 마시는 자리에서 국회의장과 윤호중 위원장이 그렇게 활짝 웃은 것, 김건희 여사와 얘기를 하는 도중에 활짝 웃은 것, 도대체 대화 내용이 뭐였길래 저렇게 활짝 웃을까? 라고 관심을 끌었는데 그걸 털어놓았습니다. 이렇게 털어놓는 것은 윤호중 위원장에 대한 배려죠. 윤호중 위원장이 굉장히 많이 시달렸지 않습니까?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 뭐 입이 귀에 찢어졌다, 뭐 그렇게 좋으냐, 뭐 낮에는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밤에는 또 그렇게 잘 통하느냐, 뭐 별의별 소리를 다 듣고 사퇴하라 소리까지 들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게 물어보니까 왜 그렇게 웃었느냐 물어보니까 파평윤 씨다. 윤호중 위원장도 파평윤 씨고 윤석열 대통령의 아버지인 윤기중 교수, 같은 중자 돌림이 아니냐. 윤기중 교수 또 윤호중 위원장 같은 중자 돌림이고 파평윤 씨고 하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 우리 윤석열 정부를 좀 도와달라.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얘기를 해서 입을 가리고 그렇게 활짝 웃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 윤호중 위원장이 활짝 웃은 그 모습을 보고 그게 개인적인 이야기일 것이다. 흔히 그렇게 이렇게 만찬장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다가 그렇게 웃는 경우는 그러니까 사무적인 그런 대화는 아니어야 되고 굉장히 예상하지 못했던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도 개인적인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렇게 활짝 웃게 되는 거죠. 또 얼굴을 붉히고 뭐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는 윤호중 위원장이 가발을 쓰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가발 이야기가 나왔고 김건희 여사가 그 가발이 굉장히 잘 어울린다. 김건희 여사가 이 패션이나 이런 데는 좀 일가견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가발인 것을 몰랐다. 가발이 참 잘 어울린다. 이런 조크를 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윤호중이 활짝 웃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사실은 예상을 했었습니다. 가발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경험이 많거든요. 제가 한 30년 가까이 좀 가발을 썼는데 가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좀 긴장도 풀어지고 많이 웃게 됩니다. 이 참 머리라는 게 그 김건희 여사도 머리숱이 참 많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던데 이렇게 머리숱이 많은 것, 이 머리가 사람의 인상을 절반 이상 결정하거든요. 그래서 가발 이야기 이런 것은 언제나 굉장히 의표를 찌르는 것이고 또 뭐 활짝 웃게 만드는 그런 조커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파평윤 씨 이야기였다. 시아버지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그 시아버지도 중자 돌림인데 윤호중 위원장도 중자 돌림이 아니냐. 같은 중자 돌림인데 그러니까 윤호중 위원장한테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카뻘인 셈이죠. 조카가 대통령이 됐는데 그 왜 그렇게 안 도와주느냐. 이제 이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활짝 웃었다. 화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이런 이야기까지는 이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했고 기자들이 빠지고 난 자리에는 이제 진지한 얘기가 사실은 나오죠. 윤석열 대통령이 꺼낸 화두는 두 가지입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 좀 해달라. 여야 협치를 위해서 한덕수 총리 카드는 최상의 카드가 아니냐. 한덕수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총리를 지냈으니까 최고의 협치 카드가 아니냐. 인준을 좀 해달라.
그 다음 오늘 저녁에 김치찌개 회동을 했으면 좋을 텐데 아쉽다. 언제든지 하자, 다음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꺼낸 것이 인사를 제대로 하자. 내용은 역시 한동훈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한동훈을 낙마시켜달라 이 이야기입니다. 뭐 한독수 문제가 아니라. 제가 아침에도 그 말씀을 드렸지만 한동훈 부분은 민주당이 완패를 한 겁니다. 한동훈을 낙마시켜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민주당이 요청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정을 제가 모르지는 않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민주당의 그 최강욱이나 김남국, 뭐 이수진 그런 군사를 데리고 한동훈과 승부가 안 된다라고 봤다면 전략을 바꿨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의 자녀 부분도 어떻게 그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는, 뭐 꽤 학생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경제적으로 여유 있게 그렇게 자녀를 키울 수 있느냐, 유학을 준비할 수 있느냐, 또 뭐 아주 시덥잖은 언론이긴 하지만 돈을 내고 인터뷰를 하는 것, 돈을 내고 그렇게 논문을 발표하는 것,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것 뭐라 해도 어쨌든지 스펙 쌓이고 입시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몰아붙였으면 한동훈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송구하다라는 이야기도 했고 한동훈 후보가 사과를 했어야 할 겁니다. 계속적으로. 한동훈 후보도 그 부분에서는 당당하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면으로 승부를 걸어보겠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후보와 승부를 걸다가 완전히 완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출구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한동훈과 싸움해서는 더 이상 국민들 앞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덕수 카드를, 총리 카드를 이용해서 한동훈을 낙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전략을 버려야 합니다. 버리는 타이밍이 여러 번 있었어요. 대통령이 취임할 때 한덕수 총리를 인준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걸 놓쳤습니다, 시기를. 오늘이라도 한덕수 카드를 털고 가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 인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겠다라는 쪽으로 털어주는 겁니다. 대통령이 지금 국회를 처음 방문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처음 방문한 이런 자리에서 털고 가는 겁니다. 털고 가면서 이제 다음을 또 노리는 겁니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협치를 이야기를 하면서 정호영 후보자, 복지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직 임명을 강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는 내일 임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야당이 꼭 원한다면 정호영 후보자는 양보를 하겠다.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보관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당에 제시하는, 꼭 그렇게 드러내놓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이제 민주당에게 제시하는 카드죠. 그러면 이점에서 민주당은 꼬리를 내리는 것이 맞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한동훈 카드를 가지고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것은 민주당이 졌습니다. 이 계속 목리를 부리면 민주당이 점수를 까먹는 일입니다. 국민들의 외면을 받는 일입니다. 여기서 트는 것이 맞다. 깨끗하게 틀고 정호영 낙마 정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 또 한 가지는 박완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의원직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정확한 내용은 확인이 되지 않고 있는데 어쨌든 성폭행 의혹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정도라면 이건 의원직을 사퇴해야 된다. 이게 그대로 가면 뭐 제명을 민주당이 했다라 손치더라도 이번 지방선거는 끝난 게 아니냐. 한덕수, 한동훈 인사청문회에서도 민주당이 완패를 하고 지금 박완주 성폭행 의혹, 여기에서 이재명의 출마, 지방선거 민주당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대목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